자, 이제 2차 방정식 단원이 시작됩니다. 우리 근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왔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은 약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너 이거 근 구할 수 있어? 너 이거 해 구할 수 있어? 약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인수분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0이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 2차 방정식의 근,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당연히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거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 x 더하기 1이 0이라면 수학에서 뭔가를 곱해서 0이 나왔다면 최소 하나 이상은 0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일 것입니다. 이렇게 근을 구해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법이 있었어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법 여러 가지 유형을 다 한번 복습을 해보면 만약에 x제곱은 16이다 라는 이런 평범한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x는 뿔마 4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잖아. 만약에 얘가 모양이 좀 커져서 x-2의 제곱이 뭐 7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너를 제곱한 게 7이었으니까 x-2 자체는 뿔마 루트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이항을 하면 따라서 x는 2 뿔마 루트 7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우리 앞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고 x는 2 뿔마 루트 7 이런 것들이 바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법이겠죠? 조금만 더 풀어보면 2배의 x-3의 제곱이 뭐 16이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 그러면 2를 먼저 약분을 해서 x-3의 제곱은 8이다. 그러면 x-3이라는 걸 제곱을 했을 때 8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x-3 자체는 뿔마 루트 8, 즉 2루트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을 분배하면 이항하면 x는 3뿔마 2루트 2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법을 조금 더 발전시킨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곱근 이용한 풀이법은 저렇게 형태를 미리 주는 반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거를 만약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으라고 하면 일단은 2차 함계수가 1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한 채로 여기에 반띵의 제곱이죠. 더하기 4, 더하기 4를 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7이 되겠죠. 여기까지 모양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아까 왼쪽에서 했던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법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너를 제곱한 게 7이라면 x 플러스 2 자체는 뿔마 루트 7이었을 것이고 플러스 2를 이항해서 넘기면 x는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7입니다. 그래서 근 두 개를 구해주는 방법인 거죠. 이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법을 일반화시킨 게 그 이름도 유명한 근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근의 공식을 한번 증명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일단은 2차 함계수가 1이 되게끔 양변을 a로 나눕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도 되고 상수항은 이항시킵니다. 그랬을 때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반띵은 2a분의 b인데 이 반띵의 제곱을 양변에 더합니다. 그럼 2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이걸 더하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제곱은 이렇게 좌변이 바뀌고 우변은 좀 풀어서 써보면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4a제곱분의 b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통분해보면 4a제곱분의 2 그럼 얘는 4 곱하고 a 곱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ac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써보면 통분한 게 4a제곱 얘 먼저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럼 또 시작해볼게. 너를 제곱한 게 너라면 원래 x 더하기 2a분의 b는 뭔데? 그러면 뿔마 루트
요거일 거야 라고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따라서 x는 일단 여기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를 이항을 하고요. 얘 플러스 b가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얘는 분모는 나올 수 있어요. 분모가 그냥 2a분이에요. 그리고 뿔마 분자는 루트를 못 벗겨요. 그래서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그 이름도 유명한 근해 공식이 증명이 됩니다. 요거를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법을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과정을 일반화 시켜 놓은 게 근해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줄을 외워서 바로바로 답을 내는 편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 제곱근위를 이용한 풀이법은 고등에서는 잘은 안 써요. 가끔 쓰지만 그래서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으면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근해 공식 이렇게 바로 넘어가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등대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중등대는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는 순간 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지난 시간에 음수의 제곱근, 즉 복소수에 대해서 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허수가 나와도 끝까지 계산을 완료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근을 구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고등 때는 좀 더 멀리서 바라볼 거예요. 나중에 오늘 하시게 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우리가 이제부터 흔히 근계간이라고 부르는 거, 두 번째 혈내근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고등 2차 방정식에서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2번을 오늘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부분이 들어갈게요. xx1, 2 더하기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던가 너가 0이 되던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4번처럼 인수분해를 했는데 x, x, 3, 3,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운영이 되네요. 이렇게 같은 경우는 x는 3이다 하고 중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6번에 넘어가서 근해 공식 연습 한번 해볼게요. x는 2a분의 너가 마지막에 이항될 거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앞에 거 써진 거 제곱하는 겁니다. 앞에 거 써진 거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7 얘가 뿔마 루트 45가 되기 때문에 뿔마 3루트 5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7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앞에 거 써진 거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여기 안에 9 마이너스 20이 되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11이라고 해서 루트 11i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고등 때는 짝수근의 공식을 더 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짝수근의 공식은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렇게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는 우리 짝수근의 공식으로 가볼게요. x는 2a분의 2가 아니라 다 다이어트식일 거니까 그냥 a분의 2, 즉 1분의 마이너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니까 플러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뺄마 루트 앞에 거 써진 거 제곱 9 마이너스 4ac인지 마이너스 ac인지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다 축소시켜서 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ac겠죠?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6이다. 이렇게 바로 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2번에서 또 연습해 볼게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2라고 쓰셔야 되고요. 뿔마 루트 앞에 거 써진 거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x는 2 뿔마 루트 마이너스 1 즉 x는 2 뿔마 i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라고 하는데
딱 봤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인수분해를 바로 시도를 하시고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럼 바로 근해 공식을 쓰시면 돼요. 얘는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이 나왔고요. 당연히 얘는 실근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21번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v마 루트 b제곱 앞에 거 써진 거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 4배를 하면 20이다. 그래서 10분의 마이너스 1 얘 지금 루트 마이너스 19다 보니까 v마 루트 19i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허수 부분이 존재하는 허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로안의 수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면 a의 값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근이라는 거는 여기에 x에 대입을 했었을 때 성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곱을 먼저 하고 2는 나중에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제곱하면 플러스 16인데 2 곱하니까 32가 될 거고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따라서 4a는 28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a는 7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가 7인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7을 넣어서 식을 써보면 2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는 0 되고요. 근이 이미 하나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가 0 되거나 또는 아래 거가 0이 된다. 자, x가 마이너스 4거나 또는 x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의 값도 구하고 나머지 한 근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25번처럼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얘도 x에다 넣어보는 거죠. 자, 여기 완전 제곱식부터 일단 써놓고 계산해 볼게요. 이거에다가 4배의 2 더하기 루트 6이었다가 플러스 a 는 0을 풀 건데 얘 완전 제곱식 풀어보면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6 해서 10이고요. 곱해서 2배 하면 더하기 4 루트 6입니다. 그리고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루트 6 플러스 a는 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 더하기 a가 0이라길래 아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식이 완벽해졌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지금 딱 봐도 형태가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고 근해 공식 진행해 볼게요. x는 짝수근해 공식 갑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앞에 거 써진 거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 그래서 2뿔마 루트 6인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럼 나머지 다른 한 근은 x는 2 마이너스 루트 6이었다 라고 여기 아까 플러스 루트 6은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이 혼자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올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근이 궁금하다라기보다는 그 근이 그냥 실근인지 허근인지만 되게 빠르게 간략하게 구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냥 진짜 그 근이 숫자로 뭔지 알고 싶진 않고 그냥 실근인지 허근인지만 빠르게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근의 공식이 여기 써 있는데 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바로 루트 안의 수가 양수거나 0이면 실근일 거고 루트 안이 음수가 나와서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이거를 지난 시간부터 루트 5i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루트 안의 숫자가 음수이면 이 자체가 그냥 허수가 돼버리는 거잖아. 허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버리면서 그래서 다 풀 필요 없이 이 루트 안의 부분만 빠르게 부호 판단만 하고 넘어가자. 이게 판별식인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근의 공식을 다 써서 일일이 근을 다 구해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할 수도 있어. 나중에 가면 식이 되게 복잡해질 건데 언제 이걸 다 쓰고 있냐는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말 유명하죠. 이 아이를 우리 판별식이라고 써서 판별식만 구하자.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이게 는 0인지 0보다 작은지 는 0보다 크면은 얘는 근이 실근이었을 거야. 그러면서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가정하에 실근이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근이 서로 달랐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루트 1이 0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중복된 근이죠. 중근이 나왔을 거고 0보다 작았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을 풀었는데 x가 뭐 2분의 1 뿔마 루트 5다 그러면은 얘는 사실 두 가지를 겹쳐 쓴 거잖아. 2분의 1 더하기 루트 5거나 또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다 이거를 겹쳐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게 맞고, 만약에 뿔마 루트 0이었다 그러면은 0을 굳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2분의 1 뿔마 0이라는 건 그냥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중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영어 단어에서 그 판별하다의 앞 글자를 써서 우리가 지금 다 D라고 많이 쓸 건데요. 이 D의 부호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직접 근의 판별을 한번 해볼 건데, 그냥 판별을 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근을 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적어달라는 거라 판별식 부분만 빠르게 가겠습니다. b제곱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되겠습니다. 이게 9 마이너스 2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음수가 되겠죠. 사실 이 마이너스 15라는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0보다 더 작다라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8번 갈 건데 얘가 지금 짝수잖아요. 그럼 짝수 판별식으로 갑시다. 4분의 D 판별식 갈게요. B'의 제곱입니다.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AC니까는 얘가 1 더하기 3, 아, 너 0보다 크구나. 그럼 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갖는다. 우리끼리 그냥 서다도시를 갖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짝수 판별식은 2분의 D가 아니라 4분의 D라고 쓰는 이 표기를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짝수 판별식이든 그냥 판별식이든 판별식의 구조 자체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b는 기존의 음수였던지 양수였던지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항상 0 또는 양수가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4라는 음수에다가 AC를 곱했어. 근데 만약에 A랑 C가 또한 음수면 이게 음수 곱하기 음수라서 또 0보다 커진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A랑 C의 부호가 다르다면,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면 이거는 판별식을 써보지 않아도 무조건 서다도실이 되겠지. 그래서 28번은 사실 나중에는 보자마자 이런 걸 하지 않고 이건 실근을 가질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일 거야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요? A와 C의 부호가 다르니까요. 2차항이랑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29번 판별식 한번 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4 AC, 그래서 이거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0이다. 한마디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33번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33번의 b제곱 이죠. 마이너스 4 AC입니다. 그랬더니 2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거지. 판별식이 0이 나왔다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이 밑에처럼 근이 바뀌려면 K의 값은 어떻게 범위가 변해야 되나요?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판별식 하나만 제대로 쓰고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갈게요. B'제곱이니까 9죠. 마이너스 4AC 아니고 마이너스 AC입니다. 자, 그럼 9-K라는 이 판별식으로 일단 첫 번째 35번.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면 판별식 부분이 0보다 컸어야 되는 거야. 루트 1이 0보다 컸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K를 이항하면 K는 저 왼쪽에다 쓸게요. 9보다 작다 이렇게 써집니다. 만약에 중근이라면 그 35번에 쓴 거를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7번은 35번과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바로 써낼 수가 있습니다. 39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찾으래. 저 짝수 판별식 갈게요. 왜냐면 지금 1차항에서 누가 봐도 여기 2라고 묶어놨던 건 너 짝수 판별식 써라 라고 지금 거의 지령을 내리는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판별식 가지 마시고 짝수 판별식 가겠습니다. 2를 앞으로 버려버리시고요. 이 괄호안의 제곱, 즉 B'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죠. 그냥 a,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분배해서 바로 썼습니다. 풀어볼게요. 완전제곱식 앞에 거 제곱 곱해서 2배, 뒤에 거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7이 되는데 k제곱이랑 마이너스 k제곱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k 플러스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0보다 커져야 합니다. 따라서 2k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가 나오고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선생님 바로 4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기를 보니까 뭔가 표현이 살짝 달라졌어요. 아까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실근만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거는 판별식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0보다 크다와 중근, 즉 0이다 라는 걸 포함하는 거거든. 모든 개수가 실수 개수였을 때 중근을 가진다라는 말은 결국 실수인 중근을 가지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45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얘는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없네요. 왜냐면 여기 앞에 2랑 이렇게 묶인 게 아니었잖아. 그치? 그래서 평범하게 갈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좀 전개를 해보면요.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k제곱. 그래서 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게 4k 플러스 1이 남는데 얘가 그냥 실근이라는 거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이랑 같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4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써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표현 한 번만 가볼게요.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2차식이 정말 완전 제곱식이 됐다면 우리가 마치 는영을 붙여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얘는 항상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차식인데도 2차 방정식이 아닌데도 판별식을 써서 판단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얘가 완전 제곱식이 맞다면 는영을 붙였을 때 무조건 중근이 나온다라는 말을 할 거라 판별식 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능령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k는 뿔마 6이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48번 더 가볼게. 얘 2차항, 1차항 상수항입니다. 근데 1차항이 2 곱하기 2k 꼴로 바뀌니까 짝수 판별식 갈게요. b'의 제곱, 너의 제곱이죠. 4k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4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돼서 3k 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능령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 인수분해 3k로 묶어보면 k 마이너스 1 남을 거고 여기서 나오는 k는 0이거나 또는 1이거나인데 0일 순 없어요. 그러면 이거 2차식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0은 탈락이고 정답은 k는 1이었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근 중에서 한근이 나왔어. 자, 한근만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90%다 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근계간을 배우지도 않았지만 근계간 또한 두 근을 모두 알 때 진행할 수 있는 거라 한근만 나왔다? 어쩔 수 없지. 그냥 대입해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써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를 x에 대입하니까 첫 번째 이거의 제곱 플러스 k배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얘를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곱해서 2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k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루트 2ki 더하기 k 플러스 1은 0입니다. 일단은요 너무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볼게요. 자, 실수 부분을 넣으려고 봤더니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2가 서로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i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ki 그 다음에 플러스 k 얘가 0으로 사라지고 얘가 0이 될 건데 얘가 0 되는 방법은 k가 2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k가 2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2차 방정식이 이제 완벽해졌고 근의 공식을 한 번만 써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앞에 거 써진 거 제곱 마이너스 a시다.
즉 x는 마이너스 1불마 루트 마이너스 2, 즉 루트 2i다.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 나온 근 말고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알파가 될 것이며, 아까 k는 2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다는 거는 얘를 분배하라는 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i다. 이렇게 써주면 돼. 아까 알파는 2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i다. 이거를 최종적인 정답으로 써주면 돼. 자, 5번 문제를 한 번만 들어가 볼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같도록이라고 한다라는 건 판별식만 써도 괜찮다는 거잖아. 굳이 근의 공식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를 b라고 했었을 때 판별식 할게. 일단은 b제곱 5-2k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커. 이거를 풀어달래. 완전 제곱식을 풀자. 25 곱하면 마이너스 10k니까 마이너스 20k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0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요. 25 마이너스 20k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0보다 커지려면은 20k라는 거 이항해서 20k가 25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k는 4분의 5보다 작다 이거라,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1개일 수밖에 없다. 답은 1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번에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일단 판별식을 쓸 건데 x 앞에 개수가 지금 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꼴이니까 짝수 판별식이 가능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2k제곱으로 가지 않을 거고요. 저 b'제곱, 즉 k제곱으로 갈 예정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갑니다. 4ac 아니에요. 그냥 ac예요. 그래서 k제곱, 얘 전개한 거를 위에다 써놓으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인데 이거에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분배돼야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5가 되겠죠. 얘가 사라지고요. 이게 실근을 가진다는 건 0보다 크거나 같더라는 거거든. 그래서 2k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없는 거는 1번이다. 1번은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작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서술형에서 쓸 때 굉장히 많은 애들이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 사실. 서술형 쓸 때 만약에 이렇게 쓰면 분명히 틀렸거나 감점을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를 가는 길에 뭐가 있어버리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0 되는 값이 하필이면 이 구간에 들어있어 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0 되는 값, 즉 k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은 얘는 절대 2차 방정식이 될 수 없잖아. 서술형 쓸 때는 꼭 이거를 들렸다가 가져야 돼. 얘 따로 답을 써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즉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고, 또는 k는 작거나 같다가 아니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영원히 크다. 이렇게 요렇게 답을 써줘야 최종적으로 정답 처리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종종 다른 시중 문제집에서 많이 나와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고 선생님 답이 이상하게 써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쓰고 단 k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거라도 언급을 해주지 않으면 서술형에서 이렇게만 썼다가는 틀렸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감점 처리를 당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 유형의 마지막 문제죠.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봤더니 뭔가 문제에 들어있는 게 뭔가 두 가지 같아. 첫 번째, 실수 k값에 관계없이 갑자기 뭐뭐 값에 관계없이 이거 어디서 봤더라? 아, 이거 항등식에서 봤던 것 같아. 그치? 항등식을 풀으라고 했고, 두 번째로 항상 중근을 가진다라는 문제를 풀으라는 거야.
그렇다면 일단 시작이 2차 방정식으로 시작이 되니까 일단은 둘 중에 2차 방정식과 관련이 있는 이 중근을 가진다라는 문장을 먼저 사용해 보려고. 그럼 너 일단 가져와서 판별식을 써볼게. 짝수 판별식 갑니다. b' 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이게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얘가 는영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 그래서 얘랑 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ak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지 중근을 가지는 거잖아. 근데 좀 궁금하지 않아? 이걸 어떻게 풀어? 얘는 지금 식이 하나인데 무려 미지수가 3개나 있어. 그럼 원래는 이걸 풀 수가 없거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얘 1번 말이죠.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K에 관한 항등식을 말하는 거라 K에 관한 항등식을 푼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러면 K가 없는 것과 K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모든 문제풀이의 첫 출발이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플러스 1 플러스 AK는 플러스 AK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0 되려면 심플하게 여기가 항상 0이고 여기도 항상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B는 1이고 A는 2다.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10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문제는 개념이 2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중근을 가진다라는 걸 보고 너네는 판별식을 풀 수 있니? 그 판별식 결과가 식은 하나지만 미지수가 여러 개 껴있을 건데 K값에 관계없이라는 이 문장을 보고 너네 이거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K가 있는 애들과 K가 없는 애들로 식 정리할 마음 준비돼서 그러니까 그걸 떠올릴 수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애초에 여기서 K값에 관계없이가 항등식인 건 알겠지만 이렇게 식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문제풀이가 거기서 멈추는 거죠.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항등식에서 뭐뭐 값에 관계없이라고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이 나오면 그 변수에 따라서 그 변수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따로 정리하셔야 되고 복소수 파트에서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풀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11번 들어가 볼게요.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대. 선생님 근데 판별식은 방정식에서만 쓰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얘한테 능력을 붙여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었으면 걔는 분명히 중근을 가졌을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별식을 썼을 때 이 판별식이 는 0이 되는 값을 찾아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K로 묶어내면 K-4가 되고요. 이게 능력이 된다라는 건 K가 0 또는 K가 4라는 건데 2차식이라고 해놓고 최고차항에 문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어렵지 않게 4번이라고 찾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13번 문제를 풀고 싶은데 방금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10번 문제랑 풀이가 똑같죠.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능력을 붙였을 때 얘 판별식이 0이라는 거잖아.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 건데 여러분들 적어 보기 전에 먼저 풀어보고 풀이 영상을 다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판별식 시작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항에 마이너스 4를 곱해 쓸게.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4a 플러스 8b. 다음에 전개 좀 할게. 앞에 거 완전제곱식 전개하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4a 플러스 8b. 그래서 4k제곱 사라지고 근데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능령이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K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이 식이 0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K가 항등식으로 풀이를 해야겠죠. 4K는 여기 들어갈 거고요. 플러스 1은 여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4AK는 마이너스 4AK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8B가 됩니다. 그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고 너도 0이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얘가 0이라는 건 A가 1이라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a에다 1을 넣으면 1 빼기 4 플러스 8b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8b는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b는 8분의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에서 b를 뺀 거를 정답을 선택해라. 답은 3번이다 라고 선택할 수 있어. 10번 문제랑 13번 문제는 풀이가 똑같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보고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나는 판별식을 쓸 거야. 나는 이런 문장이 나왔으니까 언젠가 이렇게 K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거야. 라고 풀이를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중등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과 고등 2차 방정식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근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계관은 계속 쓰게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가 근데 그렇다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지 어렵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계관을 한번 살펴볼 건데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진짜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딱히 궁금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 두 근의 합과 곱이 빠르게 궁금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냥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궁금한 거야. 자, 구체적으로 두 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도 합과 곱을 구해야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그때 우리는 얘를 근의 공식을 쓰지 않아도 이 식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두 근의 합과 곱이 뿅 하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근계관이에요. 근의 어떤 관계를 알기 위해서 계수만 쳐다보면 된다라는 거죠. 증명 한번 해볼게요. 얘 근의 공식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도 하나 나올 겁니다. 이 하나의 근을 알파, 이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고 싶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건데 이미 통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써보면 2a분의 두 개를 더하면 얘네 두 개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계수만 보고도 답을 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너분의 너에서 계수의 비율을 따져주시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도 한번 가볼게요. 두 근의 곱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분모끼리 곱하면 2a 곱하기 2a 즉 4a 제곱이 될 거고, 분자끼리 한번 곱해볼 건데 이거를 서로 곱하라는 건 합차 공식을 진행하라는 거거든. 이렇게 곱하면 b제곱이 되겠죠.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하고 루트가 벗겨지겠죠. 그래서 루트 안에 거가 튀어져 나오면서 마이너스 분배하면 b제곱 플러스 4ac가 되면서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4 약분되고요. a도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기 때문에 답은 a분의 c 이렇게 나옵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 근의 차 공식도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두 근의 차는 말 그대로 얘에서 얘를 빼라는 거라 분모 지금 통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뺄 건데 오히려 빼면 여기가 지워지고 얘가 남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참고로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수학에서 차라는 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게 아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례상 예의상 절대값을 붙여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닌 게 근의 공식이 이렇게 있었잖아. 근의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 이미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시험 때 기억이 안 나? 그럼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한번 증명해 보시면 되죠. 근데 두 근의 합은 여기가 살아남는 거죠. 여기 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살아남는 거고, 두 근의 차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뒷부분이 살아남는 게 두 근의 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 근의 차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두 근의 차까지 외워주시고, 나는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두 근의 합곱만 일단은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근의 차 공식에 주의할 점은 절대 얘를 설령 b가 짝수라고 해도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갈게요.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대체 방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실 것 같거든요.
실전용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의 합은요. 지금 A가 1인 상태, B가 4, C가 7인 상태야. 근데 두근의 합은 그냥 개수의 비율로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4, 너분의 너 해서 보호 바꾸고 얘는 보호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1분의 7, 정답은 7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밑에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두근의 합은 너분의 너. 근데 보호를 바꿔.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5인데 보호 바꿔서 1분의 5. 그냥 5라고 쓸 거고요. 두근의 곱은 보호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9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죠. 5번 갈게요. 5번에 두근의 합은 5분의 1인데 보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써주시고요. 두근의 곱은 5분의 마이너스 2인데 보호 안 바꿔서 마이너스 5분의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분의 1,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6번도 가볼게. 두근의 합은 너분의 너. 근데 보호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2분의 9. 두근의 곱은 너분의 너. 근데 보호를 안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오히려 근계간을 틀릴 때는 다른 것 때문에 틀린다라기보다는 부호를 잘못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호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페이지를 갈 건데 이거의 두근을 이거라고 할 때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어디에 써놓고 갈 거냐면 총 3가지를 쓸 거예요. 첫 번째 두근의 합. 이거 두근에 더하면 너분의 너 보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4. 두 번째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너분의 너인데 부호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2 이게 되겠죠. 그럼 7번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더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찾아 쓸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은 이것까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글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써. 이것까지도 성립한다. 이 3가지를 적어놓고 풀면은 못 풀 문제는 없습니다. 8번 갈게요. 통분을 해야겠죠. 알파 베타 분의 2로 통분을 하면 얘한테는 베타를 곱한 거니까 위에 베타가 올라갈 거고 얘한테는 알파를 곱한 거니까 알파가 올라갈 거라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두근의 곱분의 두근의 합 정답은 2다 이렇게 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걸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데 알파 베타 하고 얘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라 여러분들이 위에 거 정리해 놓은 걸 보고 얘 계산을 마무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조금 다른 관점을 좀 소개를 해볼게. 얘를 순서를 둘 다 바꾸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라고도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수학에서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는 건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얘 인수분해를 x-알파, x-베타로 했기 때문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아까 저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어? 1-알파, 1-베타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 식을 잘 쳐다봐 보면 뭔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x자리에 1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만 보고도 아 이거는 이 2차 방정식의 x에 1을 대입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바로 1 대입하면 정답은 3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를 해서 푸는 거 나쁘지 않아. 이것도 평범한 풀이가 맞는데 이거는 그냥 시야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요. 12번은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었을 때 우리 1단원에서 배우고 왔죠. 얘가 플러스면 무조건 뿔, 마, 뿔. 뿔은 뿔맛뿔. 여기가 뿔맛뿔 이거다. 그래서 위에 정리해 놓은 거를 대입해서 숫자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이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중학교 때 이미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이거를 두근으로 하고 이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원래는 x-1, x-4는 0이었기에 두근이 1과 4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성을 하고 얘를 전개를 하면 되거든. 얘 전개하면 요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약간 중학교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의 느낌이고 고등학교 방식으로 문제를 좀 바로 가보자면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근계간에서 이차계수가 정말 1이라면 여기는 두근의 합의 보호가 바뀐 버전이고 여기는 두근의 곱 그 자체라는 걸 알고 있지.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x제곱 쓰고
두 개를 더하면 5니까 보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5x로 넣고, 두근의 곱은 4니까 그대로 더하기 4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15번에 이걸 두근이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상황이고요. 두근의 곱은 곱하면 플러스 16분의 3이 나오거든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 두근의 합은 보호를 바꿔서 쓰고 두근의 곱은 그냥 16분의 3으로 쓰고 는 0으로 쓰자. 두근의 합은 보호 바꿔서 1차항 계수로, 두근의 곱은 보호 그대로 상수항으로 쓰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17번도 이거를 두근이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은 이거 두 개 지워져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켤레끼리 곱이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 즉 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제곱, 너 보호 바꿔서 플러스 2x, 너는 보호 그대로 플러스 5, 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 자, 그 다음에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나왔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런 식인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더 이상 요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됐기 때문이지. 근데 이제는 무리수를 넘어서, 실수를 넘어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수가 들어간 채로 인수분해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끝까지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허수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근의 공식이라는 걸 아는 이상 인수분해를 하지 못할 2차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보다는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지금. 선생님, 이걸 대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능력을 붙여서 얘의 근을 구해. 2차 방정식은 근을 알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근을 구하면 x제곱은 마이너스 4다. 그럼 x는 뿔마 2i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인수분해를 하고 싶으면 x를 쓰고요. 한 근이 2i고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i잖아. 부호를 바꿔서 넣어주시면 돼요. 2i를 마이너스 2i라고 넣고 마이너스 2i는 플러스 2i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 근을 먼저 구하고 그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19번도 가볼 건데 근을 먼저 구할게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근을 구하면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가 3 뿔마 루트 11이 되거든. 그러면 한 근은 3 더하기 루트 11이고 나머지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1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x 이렇게 써놓고 얘를 넣을 때 둘 다 보호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둘 다 보호 써주시고 얘도 둘 다 보호를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21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근의 공식을 먼저 쓸 건데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x는 4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이거를 풀어보면 3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근을 조금 제대로 써보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3 하나랑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3 이렇게 두 가지가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주머니 두 개를 일단 준비를 하고 x를 써놓고 얘를 넣을 건데 얘 넣을 때 부호 바꿔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4분의 이 분자 부호 두 개를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3이라고 쓸 거고 얘도 이 분자 두 개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1 플러스 루트 33이 되겠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2라서 여기 앞에 2를 쓴 거라 여기가 이렇게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2를 꼭 써줘야 된다. 요거를 좀 꼼꼼하게 봐줘야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바로 다음 수업에서 마지막 남은 이제 켤레근이라는 개념과 뒷부분 남은 문제풀이를 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페이지까지 오늘 많은 거를 배웠어요. 책 다 채워보시고 채점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